여러분들 얼굴 안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108쪽 보시면 사람의 유전 연구 이제 볼 건데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지금 생명과학 1에서는요 예전 같았을 때는 예전에는 어떤 완두콩 그러니까 완두 맨델 유전이라든지 또는 초파리에 대한 유전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좀 다 빠지면서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췄냐면 사람의 유전 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유전 연구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어려웠는데 자 그러면 먼저 보자. 왜 옛날 과학자들은 사람의 유전을 먼저 연구하지 않고 완두라든지 또는 초파리 이러한 아이들이 이용을 했을까요? 왜 얘네들을 이용을 하고 사람을 나중에 갔을까? 그거는 선생님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히? 그 인간을 잘못 이게 이게 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위험해요. 사람으로 한다는 실험이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얘네가 인체 실험은 사실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인체 실험한 집단들이 있었죠. 실제로 어떤 집단들이 했었냐면 아시겠지만 나치라고 집단에서도 인체 실험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일본에서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일본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긴 합니다. 여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장 윤리적으로 보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전이라는 특성 자체가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다음에 어떠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내 다음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초파리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각보다 세대 간의 간격이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다시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얘들 어때? 자, 선생님이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30년 전에 내가 신생아였겠죠? 30년 전에 신생아였다고 치면 자, 그때 선생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이제 내가 유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나 밑으로 유전이 될 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또 걔네가 되겠지. 그리고 또 그 아이가 30년 동안 커서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들아 3대를 보는데 이 3대의 유전 현상을 관찰하다가 관찰자가 사라질 수 있어요. 나이는 없잖아, 그치? 내가 연구를 하고 이제 내가 120년, 150년 살아가는 거야. 나는 많이 살아야 8, 90년일 텐데 그럼 3대를 좀 보려고 하다가 이 과학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과학자를 계속 이어서 연구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예전 같은 애들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짧았을 때잖아. 그러니까 어때? 2대 보고도 못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얘는 초파리와 완두의 특징은 뭐냐면 자녀의 수, 자손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완두콩 횟집에 이런 데 가면은 우리 밑반찬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보면 일단 완두 그 콩깍지 까면 안에 완두 콩알이 몇 개 있어요? 5개요. 하나는 아니라 못해서 4, 5개 이상씩 들어있잖아. 그치? 걔네가 다 자손이거든요. 그럼 하나의 콩깍지 안에 5개의 자손이 있어요? 근데 한 나무에 얘들아 콩깍지가 몇 개 열릴까? 많이 열리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맨델 아저씨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숫자 뭐 3대 1, 뭐 9대 3대 3대 1 이런 거 들었을 때 그 아저씨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몇 천 개, 몇만 개 완두콩을 다 셌어요. 그 시간이 많던 아저씨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수도승이었어요. 그 수도사,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제처럼 해서 늘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수도원에서 그런 분이셔서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세고 기도하고 세고 하시면서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뭐냐? 일단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요. 두 번째는 소재를 되게 잘 찾았어요. 완두가 유전 연구를 하기에 되게 좋은 아이가 뭐냐면 명확한 아이.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약간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소재를 잘 찾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되게 간단하다. 좀 형질이 단순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좀 더 많다. 이것 아니면 이거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개체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 이 맨델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나 얘네랑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 꽃에서 꽃가루를 얻어가지고 다른 꽃에 수분을 시켜줬어요.
근데 사람은 얘들아 내가 연구하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분은 오늘부터 결혼하셔서 자손을 낳으셔야 됩니다. 제 연구 대상이거든요. 할 수 있어 없어? 저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사감이죠 그쵸? 말씀을 했다 그러면 모 대학에 모 고등학교에 이 선생님 미쳐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제 토픽에 올라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 어려운 방법 여기 쌤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얘기 또 한 세대가 길다. 어쩔 수 있다? 관찰하다가 관찰자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자손의 수가 적다. 우리 애들아 사람은 사실은 한 번에 많이 낳아봤자 2명. 쌍둥이도 얘들아 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새쌍둥이는 더 흔하지 않죠? 쌤이 아는 새쌍둥이 대한민국 만세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만세밖에 없습니다. 새쌍둥이도 쉽지 않아요. 그 새쌍둥이 얘들아 사실은 자연적으로 새쌍둥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그냥 한 가족에서 얘들아 보더라도 보통은 형제가 또는 자매 보통 관계가 2명인 집이 많지 1명 2명인 집이 많지 3명 잘 없고 4명 잘 없고 10명 잘 없죠. 얘들아 10명 대가족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인간극장인데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빨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막 나오죠. 자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통계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쌤이 10명에 조사한 것과 1000명 조사한 것과 10만 명 조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자료를 믿을래요? 10만 명이요. 그렇지 10만 명. 그럼 고작에다 자손 2명 가지고 본 것과 수천 개의 자손이 완두콩 분석한 것과 얘가 좀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인위적인 교배가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혼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왜냐? 나는 이 형질과 이 형질이 만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어떤 형질이 나오는지 알고 싶은데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것도 포인트예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냐면 완두콩 생각해봐야 둥근 거 주름진 거지. 얘는 100% 유전이에요. 왜냐면 비가 많이 온다고 둥그렇던 게 주름지지 않고요. 날이 너무 쨍쨍하다고 주름졌던 게 팔짝 펴가지고 둥그러지지 않아요. 황색과 얘들아 녹색 똑같아. 녹색 완두콩 빛 많이 받아서 노란색 안 돼요. 노란색 아예 광속 많이 한다고 초록색이 안 돼요. 왜? 얘네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만 있습니까? 아니죠? 희멀건한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약간 누런색도 있을 거고 약간 누런데 검은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 거라 하더라. 유전자가 일단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스펙트럼 색을 보여줄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어때요? 피부가 타니까 색이 약간 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내만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좀 하얘지는 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환경에. 환경 영향을 받는 게 많아서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웠지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자, 첫 번째는 가계도를 분석한 거야.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가계도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3대를 보고자 하면은 내가 보다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집안의 가계도를 어떤지 조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부터 온 그냥 오만 친척에서 유치원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고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계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쌤이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얘들아? 쌤이 가계도 여러분들 바라볼 때 이 가계도에서 우성, 열성 안 알려주고 상인지 성인지 안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맨 처음에 분석할 때 어땠을까? 이 형질이 어디 유전인지 모르고 분석하는 거야. 근데 딱 주어진 가계도를 내가 그려놓고 이게 어떨까? 봤는데 부모에서 없었고 자식이 있네? 그럼 얘는 우성인가 보다. 자식이 열성인가 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도 분석하는 법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네. 쌤 왜 안 알려줘요라고 하지 마세요. 쌤이 치사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가계도라는 것은 아무 정보도 없어. 그냥 얘가 병이 있다 없다. 남자다 여자다. 그것만 보고 가족 관계만 보고 유전의 특징을 찾는 게 가계도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집단조사예요. 이 집단조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집단조사 말 그대로 집단을 조사하는 건데 그냥 예로 바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학습지 보시면 자, A조식 혈액형의 빈도거든요. 근데 인종별로 지금 빈도가 좀 다르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O형의 비율이 한국인과 일본인이 좀 낮은 편에 비해서 중국은 오히려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백이라든지 흑인, 또 프랑스인 같은 경우도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런 게 집단조사거든요. 집단별로 다르다. 왜 그럴까? 그 집단은 어떤 인종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O형인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 생명과학 2를 듣는 친구들은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 유전자라는 게 풀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야. 수영장이야. 이 수영장에 얘들아 A 카드, B 카드, O 카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수영장에 A, B보다는 O의 카드가 많아. O형 카드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그 수영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혈액형이 많을까? 뭐야? O형이 많다라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집단 조사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떤 게 특별히 차이가 나느냐? 쌤이 예전에 우리 혈액형 할 때 얘들아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혈액형이 너무나 희귀하다? 얘가 희귀하다고 했어. 얘는 너무나 많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혈액형이 관리되고 있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RH 플러스거든요. RH 플러스. 그럼 왜 많을까? 우리나라의 얘들아 이 수영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RH 플러스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뽑았을 때 다 플러스가 많이 나오고 얘가 적게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어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하면 얘가 좀 많아요. 상대로 비율이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를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집단조사로 알게 되는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쌍둥이 연구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쌍둥이 연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쌍둥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죠.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쟤네들 왜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 하면은 몇 난성이야? 일란성이. 야, 니네 쌍둥이 맞아? 하는 애들이 몇 난성이야? 이란성이야. 자, 이거에 있는 얘들아 아예 그대로 그냥 간다 얘들아. 1난이야. 자, 수정란 한 개란 뜻입니다. 수정란 한 개가 얘들아 세포 분열하다가 두 개가 돼버린 거야. 수정란 한 개가 세포 분열하면서 원래는 이게 얘 하나가 두 개, 네 개, 세 개 하나에 개체해야 되는데 이 수정란 한 개가 세포 분열에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세포 두 개짜리로 됐어야 돼. 근데 얘네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각각 세포 분열이 돼버려. 각각 하나씩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나였다가 두 개, 네 개, 8개 쭉쭉쭉 가서 우리 한 명의 아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가 아이가 하나 된 거고요. 얘 하나가 똑같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일란성입니다. 그럼 얘들아 수정란 한 개니까 정자 난자 몇 개씩일까요? 2개. 한 개. 두 개씩 해야 되겠지? 한 개의 정자, 한 개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 한 개가 됩니다. 그럼 얘들 어떻게 돼? 하나로부터 시작을 했잖아. 얘네들 유전자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 유전 정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아야 되겠지. 만약에 얘네들이 만약에 한 명이 남자다. 그럼 다른 한 명도 뭐 해야 될까? 자, 얘가 남자야.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남자여야 돼요. 얘가 A형이야. 얘도 뭐 해야 돼? A형이야. 될까요? 왜?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자, 준표야 아주 그냥 고개를 사선으로 움직여라. 고개 드세요. 자,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는 포인트. 근데 일란성은 얘들아 뭐냐면 말 그대로 수정란이 몇 개야? 수정란이 두 개야.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정자 그리고 하나의 난자 두 개가 만나서 수정란 한 개. 얘로부터 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이번에는 자 원래는 배란하면 난자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 난자랑 배란이 두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난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자는 한 번에 얘들아 예를 들면 3억 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많은 아이고 또 다른 정자랑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수정란 한 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로부터 또 다른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유전 정보는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유전 정보 다르다. 자, 한 명이 딸이야.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무조건 딸이다? 아니다.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요. 저 딸 남자 여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얘가 A형이다. 얘는 A형. 무조건 B형. A형이라 B일 수도 있고 O형일 수도 있겠죠. 혈액형에 따라 다르겠지. 부모의 혈액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쌍둥이 연구를 왜 하느냐? 그냥 왜 하는 거야 굳이? 자 얘네가 뭘 알려주냐면 이거야. 똑같은 정보로 두 명이 생긴 거다,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커가는 거야. 커가면서 봤더니 어떤 애는 분명히 둘이 정보가 똑같은데 얘랑 다르게 커. 그러면 걔는 유전의 힘이 큰 거야? 아니면 환경의 힘이 더 큰 거야? 환경의 힘이 큰 거야.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얘를 봐봐. 얘는 다 유전 정보가 다른데 둘이 같이 키웠더니 약간 비슷해지네? 그러면 그 말은 유전의 힘이 큰 거야? 환경의 힘이 큰 거야? 환경의 힘이 큰 거야.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학습지에 빈칸 채워볼게요. 여기 그냥 잘 보이겠지? 자, 일란스 쌍둥이 한 개 난자 플러스 한 개 정자 한 개 수정란으로부터 2개의 세포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란 쌍둥이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형질의 차이는 환경 영향을 나타난다. 왜? 형질의 차이는 뭐 때문이 아니라 환경 차이 때문인 거지. 왜? 유전자는 똑같으니까. 반면에 일란성은 자, 각각 다른 정자, 다른 난자. 그래서 수정란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2개가 각각 자랐기 때문에 둘의 정보는 다르다라는 거. 그럼 얘는 어떤 차이가? 그럼 여기 뒤에 나온 차이는 일단 1차로 무슨 차이가 생겨? 유전 차이. 두 번째는 무슨 차이? 환경 차이. 그러니까 얘네들 사실은 많이 다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봤겠지만 생각보다 일란성 쌍둥이는 얘네가 쌍둥이처럼 안 보여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일단 유전자가 다르고 각자 좀 다르게 자라오죠.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거야. 자, 보시면 자, 거기 표를 보시면은요. 자,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자란 경우와 따로 자란 경우가 있는데, 자, 혈액형을 보면 혈액형은 얘들 함께 자라든 따로 자라든 일치하는 경우가 무조건이지. 없으면 안 되지. 일란성이니까. 근데 일란성은 사실 함께 자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유전 정보가 중요하니까 함께 자라더라도 일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유전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키가 좀 독특하죠. 얘들아, 키 보세요. 자, 키는 과연 유전일까? 아니면은 환경일까? 자, 일란성 쌍둥이들 유전자 같아. 같이 자랐어. 그러니까 일치할 확률이 95%야. 자, 유전자 같아. 따로 자랐어. 일치할 확률이 95%야. 그럼 무엇의 힘이 큰 거야? 유전의 힘이 큰 거야. 슬프다 진짜. 키는 유전의 힘이 큽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입니다. 자, 유전자가 다르죠. 근데 같이 자랐어. 일치율이 47%. 무엇의 힘이 크다? 유전이 크다. 키는 유전이다. 라고 별로 내리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5%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5%의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 네?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적 봅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성적도 중요하죠. 여러분 가서 내가 만약 유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거는 이유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자, 유전자 같아서 같이 자랐을 때 얘들아, 자, 유전자도 같고 같이 자랐을 때 89%의 일치율을 보였는데 유전자 같은데 따로 자라는 거 68%야. 무엇에 영향이 크다? 환경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자라는 경우 볼게요, 얘들아. 자, 일란성입니다. 당연히 유전자 다르지. 근데 함께 자라니까 83%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라든지 얘들아 학업이라든지 어떤 걸 배우는 능력은요 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유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초점적인 노력이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재능이라든지 재주라고 하면서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운동선수다 출신 부모님 밑에서 나온 자식들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약간 그런 DNA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겁니다. 얘들아, 염색체 및 유전자 분석인데요. 자, 요거는 사실은 몇 년까지 한 몇십 년 전까지도 못 썼어요. 왜? 기술이 없었어.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이게 염색체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몸속에 있는 DNA가 AGCT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안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썼어. 예전에는 진짜 그냥 맨델 아저씨처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옛날에 쌤 저번에 얘기해서 유전할 때 옛날에 어떤 프로젝트 되게 유명했냐면 선생님이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요 TV에서 맨날 떠들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게놈은 유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유전자를 읽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에 몇십 개의 팀이 몇백 명의 과학자를 참여해서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걸 통해서 다 읽었어요. 사람 유전자를. 그래서 이제
각각 좀 더 정확히 보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술은 예전에 없었지만 이제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양으로 보는 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획형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에는 오른쪽 그림 보면 다운 종목을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 지금 독특한가요? 21번이요. 원래 우리 염색체 다 몇 개씩 갖고 있어야 돼요? 2개요. 2개 갖고 있는데 얘만 3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저 염색체 모양 안에 있는 LGCT를 분석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검사하는 게 있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잘 몰랐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얘들아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으면 양수가 있죠. 양수 안에 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들아 우리가 막 물에 덮가면은 우리의 피부 겉에 있는 피부 표피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때 이런 거 있지 각질 그 다 세포고 죽은 세포거든요. 거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 DNA가 있어요. 그럼 똑같아 얘들아 뱃속에 있는 아이들 양수에 떠다니다가 배 태아의 피부가 조금씩 벗겨져서 걔가 떠다니는 양수예요. 그럼 양수를 이제 주사기를 꽂아서 추출해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 액 속에 그 양수 속에 있는 이제 세포의 DNA를 꺼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어떤 유전병의 여부 이런 것도 환자 선생님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했을 때 검사하는 어떤 리스트 중에 하나로 있다라고 있으니까 우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양수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음파로 그냥 있다 없다 또는 겉으로의 좀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걸로만 봤다면 이제는 조금은 더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요거 이제 개념 확인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넘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채워봅시다. 1번 문입니다. 자 109쪽 이해입니다. 1번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는 적으며 성질이 결정되는데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친족 관계와 그들이 나타내는 표현형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세 글자. 가계도가 되겠죠. 가계도. 자, 세 번째 특정 형질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오, 와 맞다. 그렇지.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면 일란성이 이란성보다는 더 일치율이 높아야 되겠죠. 자 얘들아 그리고 밑에 우리 상염색체 유전 다 했습니다. 맞나요? 네. 요거 했으니까 밑에 요거 1, 2번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넘어가서 얘들아 110쪽 보시면 상염색체 유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서 복대림 유전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원래 요것도 이름을 옛날엔 나눠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안 나누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 상뿐만은 아니지만 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자 그리고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 자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성질을 결정하는데 그때 종류가 몇 개 있다. 대립 유전자가 두 개요. 뭐 라지알 스몰알이라든지 뭐 우리의 이마서 라지디 스몰디 이런 것처럼 두 개만 있는 게 있고요. 지금처럼 똑같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을 하는데 자 세 종류 이상의 대립 유전자와 관련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다? A, B, O, C.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O가 결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우리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했고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죠. 여기에 같은 위치, 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두 유전자를 뭐라고 했냐면 얘를 대립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한다? 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뭐냐면 요거 하나가 아니라 요 두 개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하나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예를 들면 뭐 라지 D, 스몰 D 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첫 번째. 만약에 파리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 하나로 결정을 하는데 A, B, O 이렇게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게 두 번째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치대 이거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다. 복대립 유전자다. 라고 치는 거죠.
복대립 유전자라 한 쌍의 대립 유전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그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3개 이상이다. 3종류 이상이 관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ABO식 했고요. 자, 얘들아 ABO식 과교도 분석할 때 선생님이 유전자형 파악하려면 누구 거 먼저 보자. 자, 얘들아 과교도 분석할 때 우리는 열성 형질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 열성 형질에 해당하는 혈액형이 뭡니까? O형이죠. 그리고 열성은 아니지만 유전자형이 딱 하나밖에 없는 혈액형이 또 있어. AB형. 그래서 AB형과 O형을 먼저 유전자형을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혈액형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10쪽 밑에도 우리 했을까요, 빈칸? 넘어가서 자 111쪽으로 가시면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었습니다. 정록생맥 유전 했었고요. 여기는 이거 쭉 보시고 생맥 가계도 분석도 해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2쪽에 확인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계도 분석 팁도 했었지, 그치?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쌤 이제 말로만 하고 정리할게. 앞에 안 쓸 거야. 자 말로만 하고 정리할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가계도 분석은 왜 하는 거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웠기 때문에 몇 년치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 가계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도를 딱 봤을 때 알 수 없는 게 뭐다? 우성인지 열성인지 당연히 몰라요. 그리고 얘가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당연히 몰라요. 알겠지? 이거를 파악하는 법을 연습했었죠? 자 우성과 열성을 판단하는 법. 자 첫 번째 무엇을 찾자?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같은 경우를 찾자.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못 쓰는 거야. 그럼 쌤 뭐라고 했지?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 같은 경우를 찾았어. 그럼 두 번째 누구 찾자? 엄마 아빠는 같은데 자식이 다른 거 찾자. 그럼 이때 엄마 아빠 갖고 있던 게 우성, 자식이 갖고 있던 게 열성이었지. 근데 이것도 만약에 딱 찾았는데 엄마 아빠 똑같았는데 자식도 똑같다. 그럼 그거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라고? 추가 자료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무언가 가계도 말고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잘 찾아보시고요. 자, 그다음 왜 쌤이 잘 찾아보라고 하냐면 그 자료는 제시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우성과 열성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인지 성인지 찾아야 되는데 엄마와 아들 관계, 아빠와 딸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렇죠? 엄마와 아들일 때는 어떤 형질의 엄마? 열성 형질 엄마를 주목하자. 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열성 형질이야. 열성 형질 엄마로부터 어떤 아들이 나오면 상염색체였어? 우성. 자, 근데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정리할게요. 자, 열성 형질의 어머니로부터 사실 나올 수 있는 아들은 우성 아들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아들 나올 수 있어? 열성 아들.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우성 아들이 나오면은 얘는 상염색체이고 열성 아들이 항상 나오면 성염색체라고 했었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가계도를 봤어. 딱 가계도를 봤는데 엄마가 다 열성이었어. 그 가계도 어머니가 다 열성 형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아들들이 다 열성 아들들이야. 자, 그럼 이 유전자는 이 형질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 OX. O라고 하면 안 돼. 왜? 쌤 항상이라면서요. 그래서 가게도 보니까 엄마가 다 열성이고 그 아들이 다 열성이라고 했는데 왜 아니래요? 왜 또 나한테 사기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면 자, 이유는 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왜 안 되냐면 만약에 그 다음 자식이 우성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자료만 봤을 때는 모든 열성 엄마로부터 모두 열성 아들이니까 무조건 성인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우일 수가 있어? 그 어머니가 둘째까지 낳고 안 낳았어. 셋째 만약 나왔을 때 아들이면 우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가 상인지 성인지 판단해 주는 건 뭐냐? 이게 아니야. 항상 이게 아니라 얘가 딱 봤어. 열성의 엄마야. 근데 아들이 우성 아들 나왔어.
그럼 무슨 유전이다? 상염색체 유전. 이거는 당연한 거지. 맞지? 얘는 애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간에 얘는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순위, 얘가 중요해. 열성 어머니로부터 우성 아들인 경우를 보고 찾는 거야. 그럼 쌤 성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다른 차이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우리가 했었던데 봐봐. 어디 갔니? 이거거든 얘들아. 우리 활동했던 건데 보시면 자 우성이야. 부모가 모두 우성이었다, 그치? 그리고 자 보시면 부모가 우성인데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자녀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정상이 우성이고 다른 저 B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열성이었다, 그치? 우열 찾았지? 그러면서 우성 아빠로부터 자 우성 딸이 있는데 쌤이 왜 얘기하냐면 만약에 가계도가 이게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쌤 우성 아빠에서 우성 딸이에요. 얘 성염색체예요. 하면 안 된다. 왜? 알고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 열성 딸이 나왔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성 아빠로부터 열성 딸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알 수가 있지. 자, 얘가 상인 거는 변함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무조건 성이에요. 왜? 조건에서 조건이야. 하나는 상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에 있다? 성에 있다고 그랬어. 근데 오른쪽에는 이 아이가 무조건 상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얘는 뭐밖에 안 돼? 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성염색체 유전을 알려줬던 게 무조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성 엄마로부터 모든 아들이 열성이라고 해서 X염색체로 접근하시면 풀다가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얘가 만약 상염색 유전이면 얘들아 열성 엄마로부터 우성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아들도 나올 수 있어. 열성 아들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이인 거야. 성염색 유전이면은 열성 엄마로부터 열성 아들은 항상이야. 항상이야, 그치? 근데 상이면 열성도 나올 수 있고 우성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항상을 깨트렸기 때문에 얘가 상염색 유전이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모든 열성 엄마로부터 모든 아들이 열성에서 성으로 풀잖아, 그치? 그쵸? 근데 안 맞아 떨어집니다. 왜? 걔는 그냥 상형색체 열성 아들이었거든. 되겠어요? 네. 그래서 포인트 위에 걸 잡는 거 알겠지? 상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똑같이 아빠와 똑같이. 아빠 우성 아빠로부터. 아빠는 일단 우성 아버지라고 했지. 우성 아버지로부터 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딸도 우성 딸이 있을 거고요. 열성 형들의 딸이 있을 겁니다. 이때 쌤이 뭐라고 했어? 항상 나오는 경우가 뭐야? 얘지. 우성 아빠로부터는 항상 딸이 우성이다. 그럼 얘는 뭐 어디 위에 있다? 성에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누구를 잡아야 된다? 얘 잡자. 우성 아빠로부터 열성 딸이 나오는지 먼저 보자. 그래서 상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합시다. 확실히 얘가 상인지 아닌지. 알겠지? 얘가 일단은 딱 확실히 얘 상이 아니다라고 돼버리면 또는 얘가 확실히 상이다라고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봤는데 우성 아빠로부터 열성 딸이 나와 있어. 얘는 무조건 상이다. 조건을 줄 거라고. 나머지 하나가 성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조건을 줍니다. 그거는 얘들 언제 연습할 거냐면 선생님이 오늘 아까 클래스를 수행평가 올린다고 했죠. 그 수행평가 관련된 문항 중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가계도 말고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르게 찾는 법인 문제들을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출제를 했고 그 문제를 3개 중에 2개는 쌤이 오픈합니다. 그 영상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오셔야지만 수행평가에서 3개 중에 2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 나머지 하나는 이 모든 걸 썼던 걸 적용할 수 있게끔 출제했어요. 못 푸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거를 그때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뭐다? 이게 포인트다. 우성 아빠로부터 열성 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으면 사항을 잡고 접근을 한다. 알겠지? 네. 왜 그러냐? 쌤 여기 항상 모든 우성 아빠로부터 모든 우성 딸이 나왔지만 어떨 수도 있다. 상경색체 우성 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아주 다음 주 수행평가도 졸고 있지.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정리 잘 해주시고 그러면 끝. 이거는 끝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얘들아 하시면 되겠고요. 남은 게 다인자 유전입니다. 요거는 우리 내일 수업 시간에. 오케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쌤 끌까요? 어, 네. 그거